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위탁이면은 안 된다, 뭐 대량 등록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 거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또 넣으니까 금방 또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정적인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한다면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쇼핑몰이 8천만 원 매출 지난달 기준으로 나왔고 순수익은 거의 한 20%.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저 강의 가고 있습니다. 강의 가시는구나. 혹시 어떤 강의 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벌써 이렇게 스토어팜 한 게 커져가지고 강의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스토어팜 한 지는 한 3년 정도 좀 안 됐고요. 네. 강의는 이제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왜 스토어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많은 분들처럼 투잡으로 조금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쇼핑몰을 접근을 했는데 100만, 200만 원도 못 벌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100만, 200만 원 벌 사업 구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쇼핑몰이 옛날이랑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업이 본업이 되신 케이스시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 스토어팜 되게 많이 부업으로 처음에 선택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튜버 강의 보면은 이제 무료 강의도 되게 많고 유튜브에 지식들도 많은데 그럼 유튜브만 보고 스토어팜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근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보고 시작했었고 근데도 3분이 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공사를 다녔어가지고 코로나 때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은 다 좋았지만 방향성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만 본 건 아니고 뭐 책도 보고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프라인 강의는 유료 강의를 들으신 건가요? 네, 유료 강의요. 그럼 유튜브랑 유료 강의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료 강의에서는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더 다루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바로 내가 궁금한 거 받을 수 있는 피드백? 이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나 유료 강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하는 방향성이랑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쇼핑몰을 처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 3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 구조로 누가 1000만 원 번다 하면 내가 저거 조금만 해도 2, 300만 원 벌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어차피 내 몸은 하나고 내가 그 사업 구조가 달라진다는 건 인풋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방향성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오히려 허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흔히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닭등 그러니까 수백 개의 상품을 등록을 해서 하나라도 팔리면 된다라는 그 주의의 방식이랑 이제 위탁 쪽으로 이제 쉽게 셀러분들이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도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위탁에서 시작을 해서 사입을 했고 그 사입들을 가지고 점점 브랜딩하면서 이제 내 제품화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위탁이면은 안 된다, 뭐 대량 등록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이 좀 장기적인가를 판단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매 대행이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고 부담을 없앨 수 있으니까 투잡이면 난 구매 대행이 좋겠다. 이런 사업 구조, 이런 방향성의 접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 사람 구매 대행으로 돈 벌었는데 난 사입하다가 나도 구매 대행하면 돈 벌겠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를 이제 진득하게 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면 구매 대행으로 뭐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 사입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뭐 위탁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각자만의 노하우를 갖고선 그것들을 이제 더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장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위탁에서 사입으로 가고 브랜드화를 가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하나 사업 구조 세팅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영님도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스토어가 세팅이 됐고 그 다음 거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또 넣으니까 금방 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또 괜찮은 성과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세 번째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적용하고 나면. 맞아요. 한번 이제 해내는 게 어렵지. 한번 해내고 나서 두 번째는 해내는 게 대표님 보면서 두 번째는 쉽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장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결국에 그 카페 작업할 때도 내가 그 타겟에 맞는 카페 들어가서 게시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제 네이버 카페 보면 그 키워드 알람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토어를 크게 운영하시게 되면서 힘들었던 과정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작년에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몇 년 차 때 힘드셨던 거죠, 그럼? 3년 차 때. 3년 차 때요? 예.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힘드셨나요? 제가 이제 투잡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쇼핑몰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고 뭐 회사에서도 돈을 받고 하니까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 퇴사하고 나면 제가 엄청 잘 될 줄 알았어요. 퇴사하기 직전에 매출도 계속 오르고 그 당시에 유튜브도 시작했고 나중에 강의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퇴사를 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나 진짜 어떡하지 나 다시 회사 돌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언제 퇴사하셨어요? 작년 1월에요. 작년에 1월에 네. 퇴사하시고 그럼 매출이 떨어졌던 시점이 2월까지는 괜찮았는데 3월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랑 쇼핑몰을 둘 다 하려니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실 강의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건 쇼핑몰인데 어쨌든 제가 쇼핑몰로 매출을 못 내면 강의로도 그걸 입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터졌던 상품이 갑자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기존의 상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상품을 동일하게 팔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팔고 있죠. 쇼핑몰만 하다가 인력이 조금 분산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다시 매출이 올라서 그때 판매하던 제품이랑 지금 판매하던 제품은 동일함에도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당시보다 한 매출이 한 3배는 쪘으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또 강의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제가 이제 직장인일 때는 다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모든 걸 접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채용한다 아니면 뭐 사무실을 얻는다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결국에 확장시키려는 타이밍에선 해야 됐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뽑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확장시키기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었어요. 그죠. 매출이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결국엔 채용해야 되는 건 직원이니까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뭐 현양님처럼 지금 저랑 오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의 스토어를 좀 좋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정 속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이걸 이뤄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생기셨는 거네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하시기 전에는 원래 3PL에서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3PL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사무실로 이제 그 재고랑 포장 작업을 가지고 오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3PL 맡기면 비싸긴 하지만 편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포장지를 작업을 들어가면서 네. 이제 오배송이 너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직접 하는 것보다 3PL 맡기면은 편하긴 하지만 오배송률을 줄일 수는 없었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무실 마곡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곡에서 뭐 새벽 한 뭐 3, 4시까지 네. 포장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다음날에 보내줘야 되니까 집에서 잠 자고 7, 8시에 파주 가서 다시 보내주고 그거 포장한 거. 저 그때 기억나요. 대표님 라꾸라꾸 사신다고 하신다. 네,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바로 그냥 파주로 가고 싶었어요. 그죠. 힘들었던 기억은 다 있잖아요. 네. 사람이 결국에 버티고 나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장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럼 결국에는 그때 그 계기로 포장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의 물류 상황을 구축하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물류 얘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 자세하게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대표님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요? 이 미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현영님도 아시고 우리 쇼핑몰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저는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회사원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새 회사원으로 살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제 제가 항공사에 있었다 보니까 네. 코로나를 직격타로 맞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 동기들의 대부분 다 이직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직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까? 생각했을 때 이직을 한다고 해도 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더 버는 거지 결국에는 나중에 퇴사하고 퇴직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게 있어야 되고 그냥 회사 돈 안 받고선 내가 혼자서 뭘 하서라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회사를 다니면 전 절대 못 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회사원일 때랑 사업을 하면서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진 게 저는 지금 어디 가서 뭐 몇백만 원, 뭐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와라 하면은 어떻게든 벌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너 그렇게 벌어올 수 있어 하면은 절대 못 벌어오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스토어 매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지금 쇼핑몰이 한 8천만 원 매출 지난달 기준으로 나왔고 순수익은 거의 한 20% 보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직원 몇 명이 있으신 거예요? 8천만 원이면 이제 연매출 거의 10억 원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규로 근무하는 직원들 한 3명 정도 있고 뭐 프리랜서 뭐 포장 기타 등등 하면은 지금 한 6, 7명 정도 있습니다. 정말 많이 커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올해 2023년 이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연매출 한 20억까지는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고 지금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수강생분들께서 조금씩 결과를 많이 내주고 계셔서 말은 안 하지만 정영민 TV에 계속 다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100분 정도 나오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 강의에서의 그런 결과물들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100분이면 진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네요, 대표님. 네. 월 1,000만 원 순수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거라도 팔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거에 대한 범위는 제품 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나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하지만 꼭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직을 한다 그러면 내 이직 경험을 누군가한테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PPT를 잘한다든지 엑셀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팔 수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걸 해줄 수도 있고 블로그나 인스타, 카페 알바 같이 이러한 마케팅 대행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판매할 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를 판매하면 좋다는 거네요. 네, 먼저 내가 한번 어떤 것들을 팔 수 있는지 크몬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진짜 팔 수 있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사실 현영님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해봤잖아요. 판매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판매될까 하지만 막상 판매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경험, 이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하고 싶은 20, 30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퇴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들을 판매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월급만큼만 벌 수 있으면 사실 저는 그 이후에는 월급 이상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해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인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한다면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민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하게 이런 내 거 만들기, 어떻게 하면 좀 퇴사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